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강 기후변화 대응 전략, 그리고 전략을 저감과 적용으로 구분하고 적용의 어떤 방안을 설명하려 하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 녹화 방향 및 직제 기법을 쓰라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전략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기반을 디디고 쓸 것이냐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이야기를 계속 많은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기후 변화나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걸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대기 환경 오염 물질, 수도권의 환경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 오염 물질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아니면 어떤 온난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써도 우리가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온난화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의 어떠한 오염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나와도 과정이 나온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를 기본적으로 삼고 가는 것이 좋은데 어차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온난화의 어떤 문제일 거고 미세먼지도 물론 이제 온난화의 어떤 문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대기 환경 오염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 자체가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의 어떤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맨 처음 앞에 다시기에 6강, 7강인가요? 그때 제가 미세먼지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그리고 이게 대기 환경 오염, 어떤 그 수도권의 대기 환경 물질로 지금 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미세먼지 이러니까 물론 이제 미세먼지 발효해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막 마스크 끼고 다니고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미세먼지 이럴 때 보면 황사 현상하고 유사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 자체로 봐서는 사실 이게 진짜 미세먼지가 정말 많은지 안 많은지 여러분 저는 서울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안 살아서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저는 공기 좋은 데 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저는 먼지가 좀 있으면 굉장히 깝깝해요. 코가 깝깝 이래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저는 먼지가 좀 있으면 코가 깝깝하고 이게 좀 비염이 있어서 그러는지 봄 되면은 좀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대체로 비염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먼지 자체도 민감해요. 비염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자체로 봐서는 대기 환경 어떤 오염 물질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환경 오염 물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실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아까 도시 녹화 방향하고 결국은 연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성비 문제로 제일 먼저 떴더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뭐 플러그 현상 생기고 안개비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전부 다 산성비잖아요. 근데 지금 런던은 그렇진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집진기가 설치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성비 생기는 과정 이래 보면은요, 그 대기 중에 NOx 물질, 그죠? N이 섞여 있는 산화 물질. 그리고 우리가 대기 환경 오염에 NO가 있고 SO가 있죠, 그죠? 우리가 원소 그 자체, 질소, 황 이런 것 자체 하나만으로서는 실제로 오염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화합함으로써 산소하고 화합을 하든 질소하고 화합을 하든 수소하고 화합을 하든 그런 화합이 생겨서 뭐 2차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화합 물질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소 화합물,
그죠? 질소 화합물 우리가 대기 중에 수소도 있고 그 다음에 탄소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도 있고 물은 이제 화합물이 되는 거죠. H2O가 되니까 그 H에 두 개가 모여서 산소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화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탄소도 있고 뭐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떠한 이 대기 중에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많이 이제 화합을 한다는 거죠. 그죠? 점점 이제 많아지면 화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반응이 생기고 그게 우리가 온난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그거는 굳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NO와 SO, SO4 이게 전부 다 지금 NO2, NO3 이런 것이 지금 전부 다 대기 오염 물질이죠. 그죠? CO라든지. 그래서 이 대기 오염 물질로 환경 오염 물질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상이 발효 양 이상이 되면 저는 뭐 ppm까지는 저는 잘 못 외웁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오늘 대기 환경 오염에 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딱 전광판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는 것이 대기 중에 섭도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NO가 그죠? NO의 질소 화합물이 대기 중에 섭도하고 합쳐서 NH 그 다음에 2O4가 바뀌는 거죠. O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합치집니다. 수소도 합치지죠. NH2O 대기 중에 H2O가 합쳐져서 NH2O5가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러면서 이게 또 분리되고 또 다른 물질하고 합쳐가지고 NO3가 되고 그 다음에 NH2O로 B가 되는 거죠. H2O. 그래서 이게 많으면 뭐 구름하고 또 뭐 수증기하고 합쳐져가지고 B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NO3. 그래서 질소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산성비라는 개념으로 지금 같이 합쳐지면서 산성비라는 개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대기물질하고 반응한다든지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부식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산성화 문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황산화물 과정 같은 경우는요, 이제 황이 사실 제일 또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산성비 과정은 N의 어떤 문제라면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앞전 강의도 제가 미세먼지는 황하고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스모그 현상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기오염 물질의 SO, 제가 지금 좀 봐야 되죠? SO2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대기 중에 산소하고 합치집니다. 그죠? 그래서 SO3가 됐다가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개 H2 아무래도 섭도니까 그죠? 안개 H2하고 하면서 또 섭도하고 또 합치집니다. 그래서 H2SO4가 되는 거죠. H2SO4가 우리가 대기 중에 섭도하고 그 다음에 황산화물하고 합쳐져서 우리가 뿌옇게 나타나는 안개 현상처럼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 그게 우리가 스모그 현상이고 이게 또 여러 가지 물질이 합쳐져서 우리가 흡수되고 대기 중에 흡수되고 팽창되고 분산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걸침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미세먼지가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팽창되면 나중에 다시 수축된다든지 이럴 때 잘게 부서지죠. 그런 잘게 부서지는 과정이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공기 중에 많다 보니까 더워졌다가 기후변화 그러니까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그 다음에 뭐 날씨가 뭐 어떻게 했다가 막 기후변화가 여러 가지 다변화 생기니까 그런 분자가 원자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잘게 알갱이로 분리 되면서 그 안에 쪼개진 안에도 계속 쪼개지는 가운데 이런 황의 어떤 산화물질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평소 때 먼지 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그 잘게 부서져 있는데도 계속 그런 물질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부서졌다고 해서 그 물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서지는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공기 중에 호흡을 하게 되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폐에서 다 걸렀는데 지금은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죠? 우리가 PM 뭐 미세먼지라는 것이 지금 뭐요? 뭐 PM 뭐 10 유니 뭐 유니 미크롬인가요? 그래서 뭐 이 입자가 머리카락에 뭐 진짜 10만 하더라도 입자가 머리카락에 5에서 7 머리카락이 5에서 70mm라고 하니까 그것의 10분의 1이다 라고 할 정도. 그랬는데 우리가 PM이라는 것은 50 유닛 미크롬이니까 그것보다 더 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폐에서 안 걸러지는 거예요. 그 폐에서 기관지에서 안 걸러지고 코 점막에서 안 걸러지고 바로 폐에 그냥 계속 집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과거에는 다 그냥 코 점막에서 걸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재채기라든지 이런 반응을 다 일으켰는데 지금은 그런 반응도 일으키기 전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무서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의 어떠한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세먼지를 마시면 폐 질환이 어떻고 뭐 재치기도 하기 전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제가 이게 이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정말 심한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도 그냥 재채기 몇 번만 하면 많은데 정말 이렇게 코가 멀게 질 정도로 막 재채기를 엄청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진짜 봄철 되면 근데 꽃가루가 날라오면 신체적으로 방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채기도 하고 뭐 하는데 아니면 기침을 한다든지 다 이거는 신체에서 거부 반응이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그것도 조차도 안 일으키고 호흡 하는 적시 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해가지고 천식 호흡기계, 호흡기에 어떠한 질환, 심폐질환, 어떤 심혈관, 그러면서 혈액 안으로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신진대사에 방해가 뭐 된다라고 했고,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뭐 앞에 저는 지금 맨 마지막 브로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건축물에 그 뭐 부식도 일으킨다 뭐 이래놨는데 퇴적되어서 사실은 이거는 또 산성비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어찌 보면 미세먼지는 가장 치명적인 게 우리 신체하고의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산성비는 말 그대로 건축물의 어떤 부식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 중에 N화합물, 그 다음에 화합물, 질소화합물, 그 다음에 황화합물라는 것이 굉장히 대기오염 물질에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기오염 물질에 이것 말고도 이제 오존하는 과정은 이제 앞에 대기물질의 그 햇빛을 바로 직사광선을 받게 한다든지 위에 이 대기층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부 다 이런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뭐 일산화탄소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런 것이 미세먼지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산성비하고도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하고도 다 관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대기 오염 물질의 어떠한 항목으로 지금 다 같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략 저감은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저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대기 중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공기 중에 자체가 있는 것은 원소 자체가 있는 것은 솔직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O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소가 또 제일 문제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산업 물질 이런 데서 전부 다 녹아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대기 중에 뿜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저는 사실은 자동차라고 생각은 해요. 자동차가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은 S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SO4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죠, 그죠? 그 물론 이제 물질 그 중에 NO도 있습니다만은 NO 같은 경우는 그 NH라든지 NH2 그저 뭐야 우리가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요즘은 에어컨에서 뭐 오염물질 나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물질 그것도 만들어졌지만 프레온 가스인가요? 이런 물질도 뭐 최소화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을 실제로 최소화시키고 뭐 여러 가지 어떠한 물질 저감 문제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쓰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면 물론 저감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도시에 저감을 시키면서도 그러니까 소비 물질은 저감시키고 그 다음에 대응도 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죠. 결국은 소비 물질 줄이고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뭔가를 흡수를 시키든지 집진을 시키든지 그죠? 그 다음에 기후 변화니까 도시에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온난화 문제니까 온난화 되는 것을 도시의 어떤 열선 문제를 해결 위해서 도시의 온도, 대기 온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용을 시키는 방법은 흡수나 먼지를 집진시키고 온난화에 하기 위해서 도시의 온도를 저감하는 방법을 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물론 이제 집진은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난화에서 우리가 도시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녹화를 하는 거예요. 도시 녹화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죠. 가장 어떻게 하느냐면은 원인 물질에 가까운 곳에 도시 녹화를 하는 것이 기본이죠. 우리가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소음도 우리가 소음을 저감하고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인에서 가까운 곳에 소음 방지책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원인에 가까운 곳에 도시 녹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녹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녹화하는 방법은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녹지대를 만든다든지 완충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 도시 농업을 만들면 안 되겠죠. 채소가 물론 다 먹으면 되겠지만 근데 그걸 인간이 먹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원에 가까운 곳에 녹화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식재 기법은 우리가 녹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충하는 방법 같으면은 그죠? 뭐 삼열식재라든지 다층식재기법이 나올 거고 가로수의 어떤 기법을 한다라는 개념 같으면은 식재기법이 그 다층식재 기법만 있는 건 아니죠.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기법으로 쓸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도시 녹화 방법이 여러분들이 대기오염 물질에 하는 방법을 먼저 나오고 도시 녹화하는 방법의 어떠한 종류 어떤 곳에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따라서 식재하는 기법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환경에 관한 내용, 오염물질이 생기는 과정을 지금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나무가 이제 SO4라든지 NO3를 우리가 흡수해서 말 그대로 흡수하든지 침강을 하든지 지가 발산하는 어떤 과정을 한번 수목의 입장에서 어떻게 진 흡수를 하고 하느냐, 그래서 저감이 되느냐, 식물 기능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